앞서 재정적자 심화와 인플레이션 재점화 위험을 언급했습니다만 이런 우려 섞인 전망대로 채권 시장이 굴러가는 것만은 아닙니다. 중단기적으로는 정반대의 풍경이 펼쳐지기도 하죠. 재차 높아진 시장금리와 인플레이션 우려가 미국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소비를 직격하면 성장과 고용의 열기는 식을 수 있습니다. 미국의 시장금리 역시 단기적으로는 이러한 경기 사이클을 따라 산과 꼴을 형성할 것입니다. 그러나 트럼프 정책의 함의는 장기적입니다. 재정적자와 인플레이션의 장기 추세선이 재배치되면서 금리의 해수면, 즉 중립금리 자체가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때문에 금리 인하 사이클에 들어간 연준의 스텝도 꼬이기 쉽습니다. 중립금리가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는 금리를 조금만 내려도 다시 물가가 꿈틀댈 수 있죠. 그래서 금리 인하 폭에 제약이 생깁니다. 이미 시장은 그 가능성을 반영 중입니다. 2달 전만 해도 연방기금 선물 시장은 내년 4차례 이상의 금리 인하를 점쳤죠. 그러나 이제는 내년 연준의 금리 인하가 2번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연준이 정책 금리를 2.75%에서 3%까지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봤던 시장은 이제 3.75에서 4% 부근에서 금리 인하가 중단될 가능성을 가격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연준 인사들의 최근 발언의 내용과 톤도 바뀌고 있습니다. 중립금리 이야기를 다시 꺼내들고 있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지난 11월 14일 중립금리를 거론하며 금리 인하 속도를 늦출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중립금리에 가까워졌을 수 있으니 조심하겠다는 말투였습니다. 로리 로건 댈러스 연준 총재도 거들었습니다. 중립금리 수준이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높을 수 있다며 일부 지표는 중립금리가 현재 연방기금 금리에 굉장히 근접해 있음을 시사한다고 했습니다. 자칫 인플레이션을 다시 자극할 수 있으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리치몬드 연준의 토마스 바킨 총재도 인플레이션 압력이 상승하거나 고용시장이 약해질 경우 연준은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고용 약화뿐만 아니라 인플레이션이 재점화할 위험도 눈여겨보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준 총재는 12월에 금리 인하를 잠시 멈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카시카리 총재 역시 생산성 증가로 인해 중립금리가 더 높아졌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그렇다면 종전에 예상했던 것보다 금리를 조금만 내려야 한다는 이야기죠. 월가의 투자은행들도 시장 금리의 전망을 높여잡고 있습니다. JP모건은 올 연말 10년물 수익률 전망치를 3.9%에서 4.5%로 상향했습니다. 대선 결과 기대 인플레이션과 텀 프리미엄이 더 높아지게 된 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10년물 금리의 중단기 예상 범위를 종전 3.5에서 4.25%에서 4.25에서 4.75%로 높였습니다. JP모건 자산운용의 반 미셸의 경우 주식시장이 소화하기 힘든 레벨, 즉 5.0%까지 10년물 금리가 높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저가 매수세가 유입돼 내년 초 10년물 금리가 4% 부근으로 다시 낮아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속속 등장하면서 국제 매도세가 재개될 수 있다고 했죠. 아직은 많은 불확실성이 도사립니다. 트럼프가 취임 후 어떤 정책부터 먼저 구사할 것인가에 따라 풍경은 시시각각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은 미국 정치의 큰 방향입니다. 2016년 트럼프 등장 이후 일관된 흐름은 미국이 글로벌 교환 방식을 되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1990년대 본격화한 세계화를 미국 입장에서 단순화하면 제조업 일자리를 내주고 값싼 해외 상품을 가져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인플레이션의 하향 안정과 시장 금리의 기조적인 하락을 낳았죠. 그러나 그 되돌림은 반대 방향의 교환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탈세계화라 부르든 미국의 초당파적인 제조업 부활 정책이라 부르든 그 교환 방식은 일자리를 다시 국내로 가져오고 그 대가로 이전보다 높은 물가 압력을 감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집권 1기 때도 바이든 행정부 때도 이러한 정책 방향은 계속됐습니다. 정치는 여론을 쫓아가기 마련입니다. 미국 중산층은 더 이상 일자리를 훼손하는 형태의 글로벌 교환을 원하지 않습니다. 비교 우위론에 근거하면 국제무역은 교역 상대국 모두가 윈윈하는 게임이지만 내부의 분배 시스템이 작동하지 못하면 그 성과는 일부 계층이 독식합니다. 최근 10여 년 미국의 정치는 그 분배에서 소외된 자들의 분노를 추종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2016년 돌풍과 2024년 컴백 모두 그 연장선에 있습니다. 관세 폭탄이든 규제 형태든 미국은 해외로 나가 있던 공장을 미국 안으로 혹은 미국 가까이로 불러들이는 중입니다. 트럼프의 고율 관세는 그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 이를 위한 수단이죠. 나라 밖의 값싼 노동력이 만들던 재화를 이제 나라 안에 비싼 노동력으로 만들어야 하니 이는 인플레이션적입니다.
모든 재화를 미국 안에서 만들지는 않지만 이러한 큰 전환은 시장 금리의 상승 압력을 들이우죠. 리쇼어링 과정에서 늘어나는 투자와 고용도 시장 금리 상승에 한몫합니다. 그 결과 금리의 해수면은 이전 구간에 비해 높아진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전 세계 시장 참여자들과 경제 주체들은 그 높아진 해수면에서 헤엄치는 법을 배워야 할 겁니다. 물론 트럼프의 규제 완화가 인공지능 혁신과 휴머노이드 확산 속도를 앞당겨 일손을 대체하고 물가를 안정시킬 수도 있지만 그런 세상이 트럼프 재임 중에 도래할지 과연 언제쯤 현실화할지는 물음표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